엔터 같은 데에 1대1로 작곡가는 계약을 맺는 거야?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퍼블리셔라는 데가 있어. 예를 들어서 JYP라 그러면 JYP가 작곡가들이랑 1대1로 소통하면 되게 힘드니까 퍼블리셔라는 회사한테 야 우리 애들 컴백하는데 이런 컨셉의 곡이 필요해. 그럼 그 퍼블리셔들은 작곡가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 그 퍼블리셔에서 리드라는 걸 줘. 컴백하는 그룹의 컨셉이랑 곡은 몇 곡이 들어갈 건지 각 곡들은 어떤 컨셉에 어떤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거든. 그거를 이제 퍼블리셔는 소속 작곡가들한테 보내고 그 작곡가들은 그거를 보고 써는 곡이 있으면 맞춰서 보내든가 아니면 새로 제작을 해서 보내든가. 퍼블리셔가 작곡가들의 엔터테인먼트 같은 거네? 매니지먼트 회사? 그렇지. 근데 구속력은 없어 서로. 여러 군데 퍼블리셔에 가입되어 있어도 돼? 이제 그런 거는 안 되지. 왜냐면 어쨌든 수익을 나누는 구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곡을 만약에 JYP에 정말로 팔았어. 수익이 나면 퍼블리셔에서 몇 프로를 떼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되는 거는 용납하지 않고 나중에 팔렸을 때 이제 문제가 좀 커질 수도 있지.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는 제일 잘 나가는데 어떻게 잘 나가는데?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룹들한테도 한두 곡씩 팔았고 레슨도 잘하고 있고 돈을 좀 벌었지 그 친구는.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고 그 자기 실력이 어디까지는 안 해. 걔는 이제 한국당 얼마씩 받아? 다 달라. 그러니까 작곡가라고 해서 모든 곡을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영화 음악 하시는 분 따로 있고 영화 음악이랑 드라마 음악은 보통 좀 같이 하는데 영화 음악, 드라마 음악 하시는 분 따로 있고 광고 음악 위주로 하시는 분 따로 있고 K-팝 위주로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아니면 싱어송라이터 하시는 분 따로 있고 아니면 뭐 아예 발라드 장르 쪽 막 그래서 다 다른데 질문이 뭐였지? 얼마 버냐고? 한국 지금 K-팝 시장에서 돈을 주고받는 구조는 일단은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팀 작업을 해. 팀 작업은 보통 두 파트인데 하나는 트랙 쪽, 그 다음에 하나는 탑라인이라 그래서 트랙 하는 사람들은 반주를 만들어. MR이라 그러지. 이 사람이 음악의 전체적인 분위기랑 컨셉을 생각해서 이 반주를 만들면 그걸 듣고 탑라이너들이 멜로디는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해갖고 멜로디 작업을 해. 그렇게 해서 한 곡을 만들고 그거를 파는 식인데 회사에서 이 곡 마음에 드는데요 라고 해서 계약을 시작을 하면 그렇게 한국은 많은 돈을 주지 않아. 왜냐면 저작권 수익이 있기 때문에 주는 돈의 명목은 트랙 피야. 트랙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만 쳐주겠다라는 명분으로 주는 돈이 보통 큰 회사들 있잖아.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한 500개는 뭐 한 300, 200 정도. 중국에 파는 것보다 한국에 파는 게 더 돈이 되는 거네. 근데 좀 입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중국에 파는 거는 내가 그냥 중국에 있는 한 변방에 엔터에 판 거고 한국에서 판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K-팝의 가장 앞선에 있는 회사에 판 거잖아. 그 금액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중국이 대단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돈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그냥 수고비 정도야. 저작권 수익도 많지가 않아. 저작권으로 보호가 잘 되는 나라가 아니라서 한국이 K-팝에서 아이돌한테 팔았을 때 저작권으로 수입을 좀 낼 수 있다. 이거는 타이틀 작곡 정도? 타이틀곡? 트와이스가 정규 앨범을 내면 타이틀곡이 있고 그 뒤로 막 10트랙씩 있거든. 그 수록곡으로는 사실 저작권 수익은 그렇게 큰 돈은 못 벌어. 저작권은 타이틀곡만 많이 벌고 또 그 인세라 그러지. 앨범을 뭐 10만 장 팔았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엠빵을 하거든. 근데 보통 요즘 아이돌 앨범은 뭐 한 몇만 원씩 하니까 그거를 나누면 그게 돈이 꽤 되더라고. 그러면 작곡가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한 아이돌당 10곡 중 한 곡, 두 곡 의뢰를 넣는 거지. 보통 아이돌 10곡을 다 의뢰를 넣고 작곡가도 10곡을 다 제작할 수가 없어. 왜냐면 기한을 한두 달 주는 게 아니라 뭐 다음 주까지 보내달라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보통 준비되어 있는 거 한두 곡 정도를 보내면 회사에서 퍼즐 맞추듯이 이 사람한테 이 곡 받아야겠다, 저 사람한테 저 곡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요즘엔 팀 단위로 작업이 되게 세분화돼서 많으면 뭐 한 곡에 작곡가 뭐 10명도 붙고 그래. 그래도 돈이 되나 보네, 팀으로 해도. 그렇게 하면 이제 많이 열심히 해야지. 10명 정도 붙었다 하면은 거기는 완전히 공장처럼 찍어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만들어서 제출을 했어. 근데 안 뽑혔어. 그럼 그 곡은 다시 내가 딴 데다 팔 수 있는 거야. 보통 퍼블리셔를 통해서 곡을 팔면 좋은 점인데 그 아이돌한테 보내봤잖아. 걔네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근데 그 걔네가 설명했던 앨범이 나왔어. 그럼 안 팔린 걸 알 거 아니야. 굳이 답신을 안 받아도. 퍼블리셔는 내 곡을 계속 들고 있다가 다른 회사에서 요청이 오면 맞춰서 뿌려.
이 사람이 보냈던 이 곡은 지금 회사에서 요청한 거랑 분위기가 맞는 것 같으니까 또 보내봐야겠다. 그쪽에서도 계속 활용을 해. 왜냐면 걔네도 갖고 있는 자산으로 돈을 벌면 걔네도 좋은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곡을 팔려고 그러지. 수익 쉐어는 어떻게 해? 30% 아래로 가져가. 책 출판업계랑 비슷하네. 작가가 7이고 출판사가 3이 가장 기본이고 잘 나가는 스타 작가는 9대 1까지도 가니까. 영세한 퍼블리셔는 그것보다 작가한테 조금 더 챙겨주기도 하고. 퍼블리셔도 꽤 많나 보네. 그치. 왜냐면 정말 큰 돈이 오가는 시장이고 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케이팝은 정말 크거든. 엄청나게 큰 돈이 오가고 엄청나게 큰 가치들이 오가는 일이기 때문에 관련 사업들이 많아져. 인세랑 저작권료 그 다음에 곡 작업 이 세 가지 말고도 어디서 돈이 나올 때가 있어? 케이팝 작업에서는 그것들 말고는 많지 않아. 메인 수익은 인세인 거고. 아니지.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작가분들은 정말 몇 분 안 계시지. 몇십 분 안 될 거야 대한민국에. 영화랑 로고송, 뭐 광고 음악, 음. 케이팝 이렇게 다양한 작곡 분야가 있는데 어느 분야가 돈이 제일 많이 되니? 어마어마하지 케이팝 쪽은. 영화 음악은 영화 음악도 많이 버는데 대신 영화 음악은 그만큼 투자하는 비용이 많지. 오케스트라 녹음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오케스트라 녹음 비용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한 번에 움직이는 돈이 조금 크지. 영화는 워낙 투자사를 끼고 하는. 얼마나 움직이는데? 보통 뭐 제작비의 10%가 움직이는 단위도 있고 한국에서는 뭐 이병우 선생님이 거의 탑 클래스로 잘 나가시는데 그분이 작업하시면 뭐 억 단위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곡당? 아니 영화 한 편 음악 감독 하시는데. 우와. 그분이 다 작곡하는 거 아닐 거 아니야. 제자들이랑. 그치. 영화 음악 감독님이 계시는 거고 그 감독의 진두지휘를 받는 작곡가들이 몇 명이 또 있는 거야. 그 작곡가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감독님하고 친해야지. 영화를 들어갔을 때 얘랑 같이 일을 해도 당황스러울 일이 없고 좋은 퀄리티로 만족스럽게 음악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서는 신임 얻어야지. 만약에 내가 음악 감독 위치인데 잘 모르는 애를 뽑았다가 일이 어그러지면 이거는 내가 어그러지는 게 아니라 영화 한 편 자체가 어그러지거든. 몇백 명이 고통받고 몇십억이 드는 돈인데. 그래서 되게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 그쪽은 내가 아는 사람, 검증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이유에서. 그 감독님이 받는 게 약 억대 단위고 그럼 작곡가한테 주는 인건비는 또 별도 돈인 거지? 감독님이 받은 돈에서 나누는 거야? 그치. 감독님이 받은 제작비에서 분배를 하는 거지. 라이브 녹음 비용은 이만큼 편성을 하고 작곡가를 이 돈이면 3명을 쓸 수 있겠다. 아니다. 이 돈이면 2명으로 빠듯하게 가야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영화 음악 감독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정말 음악에 관련된 모든 파트를 관장하기 때문에. 너 영화 음악도 작업해봤지? 그치. 영화 음악 작곡가가 되고 싶었지. 대학 초창기 때는 단편 영화 같은 것들 작업하고 그래. 어디가 더 너한테 잘 맞지? 영화가 주는 즐거움도 있는데 영화는 어쨌든 감독의 밑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감독님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들어도 그 곡은 불합격인 거거든. 그런 것들에서 오는 스트레스, 내 일정에 맞출 수 없는 마감 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커. 가요 같은 경우에는 리드가 왔을 때 나 일정 안 맞으니까 이번 리드는 작업하지 말아야겠지라고 안 하면 되거든. 그러다가 어떤 리드가 왔는데 이거는 내 컨셉에 맞는데? 그러면 컨셉에 맞춰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리드가 오건 안 오건 요즘 트렌드에 맞는 좋은 악상이 떠올라서 작업을 해서 퍼블리셔에 그냥 보내놓을 수도 있어. 트렌디하게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뭐 보내보세요 하고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책임을 져야겠지만 자유도가 좀 있지. 신기하다.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어려워. 살아남는 건 어려워.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